이번 주 내내 비 소식입니다. 빗길 조심하시고요. 뉴스에서 삼계탕 한 그릇 값 2만원대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슬금슬금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2만원의 삼계탕이라 치솟는 물가의 다이어트 효과 기대해봅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요.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요. 오래된 폰이기도 하고 바닥에 자주 떨궈서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의 녹음은 도서관의 1인 미디어실을 이용했는데요. 이전 영상 좀 차이가 느껴지셨나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서요. 장비는 전문적인데 매뉴얼은 따로 없고 잘못 만졌다가 고장날 것 같은 기계들? 도서관 유튜브 채널 사용법 영상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수준의 영상이었네요. 녹음을 해봤는데 음향이 너무 작게 된 데다가 1인 미디어실에 에어컨 소리까지 녹음이 돼서 두 번째는 에어컨을 끄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서관 자체 건물에 울리는 소리가 들어갔더라고요. 배경 소리를 지우는 어플을 결제하고 또 다시 적용해봤습니다. 배경음이 잦아들기는 했는데 제 목소리까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뭔가 음성이 쪼여진 느낌이랄까?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문의드려요. 혹시 지난 영상의 음성과 이번 영상의 음성 중 어떤 게 더 듣기가 좋으실까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집을 매매할 때 매도인 부부와 부동산 중개인이 빌라 관리인이라고 A4 용지에 표까지 만들어준 번호가 있었습니다. 궁금한 건 이쪽에서 문의해서 해결하라고. 이사 온 지 2일째 비가 오면서 주방에 물이 새는 걸 알았고 매도인에게 연락했지만 매도인은 자신과 상관없다며 화를 내었죠. A4 용지에 적힌 관리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상냥했어요. 저에게 지배하자, 역류, 이전에 물이 새서 고장난 적이 있다라는 점, 유의점 등등. 만약 제가 이 집 처음 보러 왔을 때 부동산 중개인이 이렇게 사실대로 말했다면 저는 매매하지 않았을 거예요. 빌라는 처음이고 관리해본 적도 없으니까요. 빌라는 원래 고쳐도 하자가 난 곳은 계속 나니까요. 저는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 부부는 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괴로운 건 저이겠지만요. 관리인의 말에 저는 좀 심각해졌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을 썼으니까. 관리인 대면을 했을 때는 지붕 방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각 세대의 말에서 지붕 방수 공사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 주인들이 돈 들어간다고 안 하려고 했대요. 특히 4층에 한 집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붕 방수는 공용 부분이라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쉬운 사람들끼리 하라는 식이었는데요. 저는 빌라 상태나 생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관리인이라는 그분의 말만 듣고 방수공사는 전세대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구나. 방법이 따로 없는 건가? 라고 생각했고 지붕 방수공사 비용이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나 혼자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결국 저도 그렇게 비 피해를 입으며 1년을 지낸 것 같네요. 바보처럼요. 이 사이 많이 아프기도 했었고요. 관리인이라는 사람은 알고 보니 앞집 주인이었어요. 나중에 다른 문의사항으로 전화를 했는데 자신은 관리인이 아니라며 상당히 불쾌해하더라고요. 저는 부동산에서 관리인으로 소개를 받아서 전화를 했었던 건데요. 번외로 그 관리인분도 저에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얼마에 이 집을 사서 들어왔는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빌라의 건축주가 궁금했죠. 빌라를 너무 싸구려 시공해 날림으로 지은 건축주. 설마 이 관리인이라는 사람은 아니겠죠? 당시 임금체불에 부당해고를 당한 데다가 집안에서 물난리를 겪으면서 저는 점점 더 마음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동파와 윗집 누수로 견적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반대하는 세대가 물이 새든 안 새든 옥상과 외벽은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설령 안 한다 하더라도 비용을 받아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집이 안 준다고 버티면 싸워야 하고 오히려 수리가 늦어짐에 따라 건물에 균열이 생기면서 피해와 보수 수리 비용이 커져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버티는 세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 이상기후로 예년보다 비가 더 많이 온다는 기사에 저는 꼭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든 세대가 다 반대해서 저 혼자 수리를 하고 힘들게 소송을 진행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었고요. 나이스한 경우는 다 같이 협조적으로 진행해서 완성하는 거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신경을 쏟아야 하는 부분은 시공을 꼼꼼히 잘해주시는 분께 공사를 맡겨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붕방수 공사의 필요성은 저도 윗집도 이미 느끼고 있었고요. 앞집 주인은 이전에 이미 추진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할 것이고요. 동파 이후 실거주자의 단톡방이 만들어졌지만 주인에게 지붕 수리 동의를 구하는 것은 각 세대에게 직접 찾아가 말을 해야 했어요. 그렇죠. 빌라가 생긴 지 15년이 넘었는데 지붕 방수 공사를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곳이거든요. 쉽게 되는 거면 진작 지붕 방수가 되어 있었겠죠. 업체 말로는 빌라가 지어지고 한 번도 지붕 방수 공사를 해본 적이 없는 지붕이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현재 이 빌라는 저까지 2명 빼고 다 세입자였고요. 저렴한 가격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 주인에게 돈 들어간다는 말을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처럼 물 새는 것으로 고충을 겪는 집이 또 있었는데요. 지붕 방수 견적 업체에서 미리 건물 상태를 보고 추정한 집들이었습니다. 비 오면 저 집 창틀에서 비가 셀 것 같은데요? 라고. 저 집에서는 별다른 말 없냐고. 그 세입자분은 4년 전 주인에게 말은 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실리콘 총을 직접 사다가 싸서 임시 방편으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 전세 가격에 오래 있다 보니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비바람 피하는 것은 원초적인 집의 기능이잖아요.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집을 세입자에게 감당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 세입자는 12월에 자신이 이사를 가니까 그 이후에나 공사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그 집의 협조가 필요했어요. 위치상 말이죠.